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내면이지, 외적인 건 부차적인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깨달았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코 사소한 것도 아니다. 겉모습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첫인상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면이라고 생각했던 시절. 나는 젊었을 때부터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사람은 결국 내면을 봐야지. 옷이 뭐가 중요해? 편하면 됐지.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 왔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겪은 일이다.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단정하긴 했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발표를 마친 뒤 상사가 이런 말을 했다. 내용은 좋은데 좀 더 신경 써보면 어때?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발표는 잘했는데 옷차림이 뭐가 중요하지? 하지만 몇 주 뒤 같은 발표를 한 동료는 달랐다. 깔끔한 정장,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더 집중했다. 그때 깨달았다. 아, 외모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내 말에 신뢰를 더하는구나. 겉모습이 중요한 순간들. 첫 번째, 사람들은 먼저 겉을 본다. 우리는 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배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첫인상을 통해 상대를 평가한다. 두 번째, 외모는 자기관리의 표현이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다. 너 요즘 피곤해 보여. 어디 아파?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게 그대로 표정과 분위기에 드러났던 것이다. 그때 알게 됐다. 내 외모가 곧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세 번째, 옷차림과 태도가 기회를 만든다. 나는 한 번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격식 있는 모임에 갔는데 나는 너무 캐주얼한 차림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은 정중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순간 위축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상황에 맞게 옷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겉모습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겉모습을 가꾸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 나 자신이 달라진다.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이 지쳐 보였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옷을 한 벌씩 정리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가볍게라도 화장을 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 내 기분부터 달라졌다. 아, 나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말했다. 선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뭔가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나는 그 순간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신경 써봤어.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기회가 많아진다.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모임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이런 일에 관심 있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나를 스쳐 지나갔을 기회가 이제는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겉모습이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는구나. 외모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 나는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자기 표현이고 자기 관리다. 첫 번째, 내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 무조건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면 부담스럽다.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머리를 정리한다. 내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다. 옷에 작은 변화를 준다. 그렇게 하니 점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세 번째,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겉모습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자세와 표정도 달라진다.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자.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겉모습은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제 겉모습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겉모습을 가꾸는 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건 나를 더 소중하게 대하는 과정이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격, 가치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진짜 내 모습일까? 4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은 더 깊어졌다. 가족을 위해, 일 때문에, 남들에게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았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순간들. 나는 한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꾸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게 맞겠지 라고 판단하며 살아왔다. 첫 번째, 좋아 보이는 삶에 맞추려 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생겼다.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두 번째,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했다. 나는 갈등을 싫어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들에게 맞추는 편이었다. 의견이 달라도 참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싫어도 웃으며 넘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늘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 적은 없었다. 세 번째,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나에 갇혔다.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감정이 무뎌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 자신을 모르면 생기는 문제들. 나를 모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하루는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다. 두 번째, 남들에게 휘둘린다. 나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된다. 이게 맞는 걸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결국 내 삶이 불행해진다. 나 자신을 모르니 계속해서 공허함이 쌓였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허전했다. 이제 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 자신을 아는 법.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나는 몇 가지를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나에게 질문하기.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싫어하지? 나는 언제 행복하지? 그리고 작은 것부터 관찰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음악, 장소,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진짜 나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구분하기. 나는 늘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해야 하는 것, 가족을 돌보기, 직장 생활하기, 돈을 벌기,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안 하기, 여행 가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니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나는 이제부터는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다.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었다. 남들에게 맞추지 않고 솔직한 의견을 말했다. 하기 싫은 일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꾸니 내가 조금씩 편안해졌다. 나 자신을 알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관계가 건강해진다. 나를 알고 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짜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불안이 줄어든다. 나를 모르던 시절에는 늘 불안했다. 이게 맞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남들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우선하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 친구 구별하는 법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갔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힘들 땐 내 곁에 아무도 없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내 사람이 맞을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나를 진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게도 가짜 친구가 있었다. 나는 한때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꽤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늘 연락이 오고 가는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큰일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됐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 밥을 사고 선물을 챙기던 관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나는 궁금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그래서 일부러 몇 명에게 먼저 연락해봤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 어떤 친구들은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밥은 내가 살게. 얼굴 한번 보자.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아, 요즘 나도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그리고 연락 없음. 그때 깨달았다. 이제 내가 돈을 못 쓰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필요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구나. 진짜인 척하는 가짜 친구들의 특징. 가짜 친구들의 특징은 의외로 명확했다. 첫 번째,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내게 득이 없으면 멀어진다. 나는 예전에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맞추고 돈을 먼저 내고 사람들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도움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길 바랐을 뿐인데 그들은 이미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결국 관심이 없다. 예전에 한 친구와 고민을 나눈 적이 있다. 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대답이 이랬다. 그래서 어쩌라고? 야,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제 알았다. 이 친구는 내 감정을 진짜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듣고 넘기려 했다는 걸. 세 번째, 내게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한번 큰일을 겪으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는지 알게 됐다. 예전에 내 생일에는 술을 마시자며 먼저 연락하던 친구들이 정작 내가 부모님 병간호를 하느라 힘들어할 때는 너 요즘 바쁜가 보네.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반대로 조용했던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던데 혹시 도와줄 거 있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이런 순간에 확연히 구별된다.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법. 그럼 이런 가짜 친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보았다. 첫 번째,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가? 진짜 친구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잘 나가든 아니든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가? 가짜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야, 이것 좀 도와줘. 너 이런 거 잘하잖아.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땐, 나 바빠서. 이렇게 변한다. 나는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거리를 두기로 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존중하는가? 진짜 친구는 내 고민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 가짜 친구들은 그게 뭐 대수야? 하고 넘긴다. 진짜 친구는 너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준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로 했다. 가짜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첫 번째,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는 친절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줬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두고 관계를 본다. 두 번째, 사람을 행동으로 판단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말로는 다 좋다고 한다. 하지만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이제는 누군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본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 가짜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일은 이제 없다.
대신 진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간다. 진짜 친구를 만나는 법. 가짜 친구를 걸러내고 나니 내 곁에는 몇 명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친구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 가짜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한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분위기를 맞추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오늘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볼까? 나는 예전부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느 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메뉴를 정하는데 나는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먼저 의견을 내면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결국 동료들이 정한 메뉴를 따라갔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었지만 그냥 참고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다. 사실 나도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다. 아니,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였어? 그제야 깨달았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다. 첫 번째, 거절을 못한다. 어느 날 친구가 부탁을 해왔다. 주말에 내가 좀 바쁜데 대신 이거 처리해 줄 수 있어? 나는 사실 주말에 가족과 중요한 일정이 있었지만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결국은 알았어. 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후회했다. 내 시간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두 번째, 자기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우선한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말을 하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내 감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세 번째, 실수하는 걸 두려워한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였다. 나는 준비도 충분히 했고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발표 내내 긴장했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 실수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남을 신경 써야 할까? 남들은 정말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루는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내가 머리를 잘랐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구나. 두 번째, 결국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나 자신이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둔 적이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다. 너 너무 앞서가면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걸? 순간 고민됐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내 능력을 감추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마음먹고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 결과는 승진했고 내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다. 세 번째, 눈치를 보면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는데 나는 내 일정이 맞지 않았지만 맞춰주려고 했다. 결국 무리해서 참석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도 결국 이런 말을 했다. 너 피곤해 보였어. 그냥 다음에 같이 가도 됐는데. 그때 깨달았다. 내가 무리해서 맞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구나.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사는 법.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심하게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예전에는 그냥 참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난 이 메뉴보다 저 메뉴가 더 좋아.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내 의견을 더 존중해 주더라. 두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않기. 실수를 하면 어때서? 다른 사람들도 다 실수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발표할 때도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전달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 세 번째,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기. 나는 작은 것부터 연습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늘 고민하던 걸 그냥 바로 선택했다. 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했다. 조금씩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졌다.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살면 좋은 점. 눈치를 덜 보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정확히 알게 됐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다. 중요한 순간에 내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남들에게 맞추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내 감정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결론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습관이다. 하지만 그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괜찮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나를 더 아껴주는 삶을 살기로 하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